번째 키워드 더 좋은 안 있다면 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기사같이 보겠습니다. 윤 저항 있어도 의료개혁 완수. 한 국민 불안 줄일 대안 필요. 네. 사실 어제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좀 보류를 하자. 의대 지원을 좀 보류를 하자라고 중재안을 냈다. 근데 분위기상 대통령실이 이걸 좀 거절을 한 것 같다라는 요 분위기 정도까지 전해드렸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니다. 윤 저항 있어도 의료개혁 완수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윤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기를 보겠습니다. 어제 있던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해 당사자들의 저항이 있어도 반드시 의료개혁을 완수해야 된다라고 강조한 걸로 전해졌다는 겁니다. 사실 윤 대통령의 이 국무회의 얘기는 비공개 자리에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제 국회 운영위가 있었죠. 대통령실 이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성태윤 정책실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수능이라도 예전 수준으로 하고 인원을 정부에서 2,000명 증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년부터 적용하자 이렇게 연기를 제안했다는 이제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런 제안을 받았던 사실이 있습니까? 다양한 형태로 여러 경로에서 여러 제안들을 해주고 계신 거는 맞고요. 총리님이 받으신 거로 이해합니다. 한동훈 대표에서 대통령실은 거부 입장을 밝힌 게 맞냐고요? 기존의 입장에서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맞는 거잖아요. 의미에서는 맞다. 그럼 맞는 거죠? 네, 성태윤 실장이 얘기를 하죠. 기존 입장이 변한 게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우리 거절한 겁니다. 라는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오늘 마음평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제안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이라는 제안이 냈는데 답변은 찢어진 의대 증원 유예안, 요 유예안이 찢어진 모습이 답변이었다라는 겁니다. 네. 결국은 이 얘기가 윤경호 위원님, 그러니까 제안서를 찢어버린 거 아니냐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이랑 대통령실의 입장이 지금 다른데 사실 항상 같을 수는 없죠. 근데 의정 갈등 사항은 이미 시기가 늦은 데다가 그래서 또 사안도 크긴 큰데 입장이 지금 현재 다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 번에 찢어버렸다 지금 그런 만평. 한 번에 찢은 게 관건인 거다. 그러지 않겠어요? 저렇게 단칼에 찢어버렸다. 그만큼 단호하다. 그러니까 갈등 측면에서 보면 네. 여당과 대통령실이 이 정말 중요한 사안을 놓고도 이렇게 의견 조율이 안 되나 이거고요. 네. 또 하나는 그래도 뭔가 이 대란을 뭔가 풀어보자는 고민을 누군가는 하고 있구나. 그런 점에서 조금의 기대는 생겨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정말 근본적인 해법이 맞냐. 쉽게 말하면 2026년도에 증원 보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네. 증원의 개념이 뭐냐 이거 갖고도 따질 수 있어요. 현재 정원이 3,000명이라면서요. 이 3,000명에서 우선 당장 2025년도에는 1,500명 늘리기로 했잖아요. 그럼 2026년도에는 지금 2,000명을 늘려야만 맞는 거죠. 네. 정부에. 그러니까 그 2,000명을 빼고 3,000명만 뽑자. 지금 이 얘기인지 네. 아니면 2025년도에 이미 4,500명이라는 됐잖아요. 그럼 이걸 기준으로 또 하자는 건지 이런 디테일에도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중요한 건 이 한동훈 대표가 증원 문제를 그냥 이것만 딱 건드렸는데요. 네. 지금 시중에 한번 보세요. 의료 대란 운운하면서 이쪽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 걱정하는 건 지금 응급실 사태라면서요. 그럼 왜 응급실 사태는 또 쏙 빼놓고 얘기는 안 했을까? 그러니까 뭐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니야? 언론 플레이해서 뭐 관심을 끌려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국민을 위한 거고 정말로 나라 걱정을 하는 거라면 네. 지금 의료 문제 뭐가 핵심인지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해서 네. 큰 그림은 의대 정원 문제다. 그래야 의대생들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그럼 그건 그거대로 논의를 하고요.
지금 당장 응급실 문제 이거는 수가 조정이 아주 시급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 수가 조정만큼은 욕을 먹더라도 그냥 밀어붙이겠다. 이거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그냥 한 목소리 낼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갈등은 갈등대로 네. 좋습니다. 그거는 잠시 후 계속 짚어보고요. 현재 의료 대란을 뭔가 좀 풀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그러려면 큰 그림과 디테일을 같이 내놨어야 된다. 이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제안서가 제출된 것 자체는 좀 희망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 희망이 좀 더 구체적이고 큰 그림까지 같이 갖고 가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제안서가 제출이 됐지만 아까 말씀처럼 한 번에 푹 지금 찢어졌습니다. 네. 근데 이 얘기가 어제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도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정혜전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윤 대통령이 지방의료 체계가 안 잡히면 지역 균형 발전이 어려워진다. 교육과 의료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보면 이거는 받을 수가 없다. 유예안은 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구나라는 얘기가 들어요. 근데 이건 살짝 그래 좀 완곡하게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런 얘기도 윤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볼까요? 의료인 증원은 의료개혁의 핵심 어젠다 중 하나인데 일부 의료인들의 불법 이탈에 손들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도 얘기를 했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지금 보면 여기서 불법 이탈에 손을 우리가 들면 국가라고도 할 수 있겠나 이 얘기인즉슨 이거 최수영 위원님. 네.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하자는 게 개혁을 하지 말자는 얘기다라고 윤 대통령은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는 반개혁이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이제 이 사안 자체를 이제 의료인 증원이 전체적인 우리 의료개혁, 그러니까 이게 4대 개혁이 있는데 그 네. 의료개혁의 일부분이지 이게 본질은 아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걸 얘기 꺼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인구가 고령화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지역 간 격차가 이렇게 계속 더 벌어지면은 이게 앞으로 의료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인식을 하고 이렇게 증언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긴 다 동의해요. 심지어 일부 의사들도 그 말은 맞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건 원칙 맞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현실을 희생해야 하느냐? 지금 이 문제가 대두된 거 아닙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좋은 가치와 비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현실적인 문제.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가 어젠다를 넌 어젠다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국민들에게 확실한 가시거리를 제공해 주는 게 정치의 영역인데 네. 한동훈 대표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당장 지금 3주가 추석인데 대형 교통사고라도 나거나 뭐 말하자면 추석 연휴 때 많은 질병들, 전염병들이 창궐하면 어떡할 겁니까? 만일 그때 가면은 이른바 티핑 포인트라고 국민들이 지금 불안불안해하는 심정들이 폭발적으로 가버리면은 위험하다, 정부 여당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예방주사를 놓자라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후년도에 2026년도에 증원을 약간 조절하자는 얘기를 한 건데 네. 대통령은 그건 일부분에 불과하다. 전체적인 건 내가 놓지 않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 문제는 잘못하면은 네. 저는 이거는 대통령실이 너무 현실을 도외시하게 원칙만을 강구하는 것으로 보여서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의 그런 어떤 그 의제가 맞지만 실질적인 현실의 문제. 이번에 왜 간호법이 왜 통과됐습니까? 정부 여당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통과된 거잖아요. 그걸 감안해야죠. 네. 원칙만 강조하다가 더 먼 길로 갈 수도 있다. 그게 우려된다라고 지금 또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저희 동아일보 다시 한번 가볼까요? 네. 근데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가 있었고 어제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참모진 회의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참모진 회의에서 한 대표의 의대 정원 중재안 제안에 대해 상의도 없이 제안해서 불쾌하다. 인기 영합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로 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는지 같이 볼까요? 제3자 특검법으로 내몰리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얘기를 하는 거죠. 제3자 특검으로 내몰리니까 내부 총질로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로 보인다. 의정 갈등에 진짜 의지가 있었다면 진작 목소리를 냈어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보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정광재 대변인. 예.
내부 총질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무엇을 가지고 내부 총질이라고 했는지 또 의정 갈등에 진짜 의지가 있었다면 진작 목소리를 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네. 지금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된 지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그리고 자연인 한동훈 시절에는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자신이 목소리를 내는 게 오히려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행동일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의정 갈등과 의대 정원 갈등과 관련해서 본격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이제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응급실 뺑뺑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런 문제가 더 장기화돼서 지금 최소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 연휴에 상당한 의료 공백으로 우리가 우려할 만한 의료 안 생기면 대란이 좋겠지만 생기면 어쩌냐라는 발생한다. 이렇다면 대통령실 또 집권 여당이 받아야 하는 민심의 역풍이 얼마나 클까요? 저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용기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라는 대승적인 목표는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현실에 잘 정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해보자. 이게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대 정원 문제가 가장 의사단체와 정부 간에 첨예한 문제니까 이 문제부터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수가라든가 지역의료라든가 네. 응급의료 이런 문제들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의대 정원을 5년간 10,000명을 늘려야만 그게 의료 개혁이 완수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난 30년간 아무도 못했던 일에 대해서 일부의 성과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하나하나 초술에 배부를 수 없고 차곡차곡 좀 일단 논의를 좀 해보자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취지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무슨 내부 총질 이렇게 볼 사안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한동훈 대표 사실상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거부했다라는 어제 대통령실 국회 운영위 이 워딩이 나온 후에도 다시 한번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되 국민건강이란 절대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2025년에 입시요강으로 발표된 지응원을 시행하되 2026년엔 7,500명을 한 학년에서 교육해야 하는 무리한 상황을 감안해서 왜냐하면 지금 이 학년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한번 1학년을 수업을 들어야 되는 학생들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다 합해서 지금 7,500명이 한 학년에서 지금 다 들어야 되는 건데 이런 상황을 감안을 해서 증원을 1년 유예하는 걸 대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라면서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더 좋겠습니다. 국민 건강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 요 글을 올리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시죠. 꼭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의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정부와 나눈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논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사실 취재진 앞에서 한 얘기도 대안 마련이 좀 필요합니다라는 이런 얘기였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 얘기를 하고 집에 가서 올린 글이 바로 본 지금 이런 글인 겁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가 사실 그제까지만 해도 사실 제가 제안을 했고요. 2025년도 이렇고 2026년에 이러니까 7,500명이 한 학년에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유예를 하고 상세하게 이 얘기를 본인이 직접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SNS에 구구절절 썼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한 얘기가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에 살짝 장 변호사님. 최상병 특검법 때랑 좀 오버랩이 되기도 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마치 이제 솔로몬 재판에 진짜 엄마 가짜 엄마 그 논란이 있잖아요. 네. 서로 간에 그런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한동훈 대표도 용산도 본인들이 진짜 엄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더 좋은 대안이 있느냐, 출구 전략이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네. 그러나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는 것 아니겠냐, 또 혹은 내부 총질하는 것 아니겠냐 지금 이렇게 반발하고 나오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저는 한동훈 대표의 어떤 소통 방식에 좀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게 용산에서 불쾌하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본다라고 한다면 특수부 검사 시절에 언론을 활용하던 그 수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방법들이 아직도 좀 남아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 것이 용산에서도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용산과 또는 정부와 물밑에서 긴밀하게 협의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제안을 하고 거절당했다 하더라도 그 후에 다시 제안하고 다시 협의하는 거 얼마든지 비공개로 할 수도 있는데 마치 한동훈 대표가 나는 할 만큼 했다. 하지만 용산이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언론을 통해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처럼 용산에서는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면 굉장히 불쾌할 수 있거든요.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회담 조율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이제 생중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실무진에서 협의하기 전에 먼저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왔거든요. 그때도 민주당에서도 이 생중계를 하는 것 자체 뭐 이것도 문제겠지만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고 신뢰를 쌓아야 되는 상황인데 신뢰를 흔드는 문제다, 불쾌하다 이렇게 반응 나왔었거든요. 마찬가지로 한동훈 대표가 정말 진정성 있게 소통을 하고자 한다면 본인이 지금 책임을 다하고 있다라는 것을 언론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의정 갈등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풀어보고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보겠다라는 마음이 진짜 진정성 있게 용산에 받아들여지려면 저는 이 방식을 조금 바꿔서 용산에서 거절을 하더라도 또 다시 한번 뭐 물밑에서 협의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온 후에 언론에 흘러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아쉬움 남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의 방식을 좀 지적을 하셨어요. 근데 이 내용이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보시죠. 중앙일보. 네. 거부된 한동훈의 건의 또 공개. 용산 이러면 대화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한동훈 대표가 SNS에 올린 글을 봤죠. 이미 사실상 대통령실에서 이거 아니야 거부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이 이런 거예요. 이걸 좀 같이 볼까요? 네. 아이고. 아까 기사 다시 볼게요. 네. 아까 그 밑줄 부분 다시 보겠습니다. 네. 여기를 보면 여기 보겠습니다. 김 전 지사 복권 때와 마찬가지로 한 대표가 용산에 반대 입장을 전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자 언론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던 패턴이 반복이 됐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런 식이면 내밀한 대화는 어렵다. 한 대표의 습관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지금 대통령실에선 본인의 주장이 관철이 안 되면 여론을 등에 업고 관철을 하려는 거야. 지금 우리 협박하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따르면. 근데 그렇다고 하면 최수영 의원님. 네. 불쾌감이 용산의 불쾌감의 근원이 중재안 자체가 아니라 한동훈 대표 자체라고 하면 약간 사안이 좀 더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지금 대통령실의 표현을 보면서 네. 저 말을 요즘 하는 화법으로 돌리면은 한동훈이 한동훈 했다. 이 느낌으로 와닿아요. 우리가 한동훈이 한동훈 했다. 예, 그러니까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누가 흔히 얘기한 거죠. 손흥민이 했다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역시 손흥민이 다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네. 한동훈이 한동훈 했다는 거는 이건 한동훈식의 패턴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방식이 그렇죠. 똑같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에 다 담긴 건 그거죠. 한동훈 대표가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쉽게 말해서 명분은 본인이 가져가고 그다음에 실리도 본인이 챙기고 다만 대통령실은 우리가 어이에 대해서 이제 잘못하면 여론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최소한 당정이라면 아주 그 예리하게 물밑에 조율한 것을 원보이스로 내줘야지 이런 식으로 마치 다른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특히나 이슈가 아니라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조율 없이 엇박자 내는 건 안 된다. 이게 대통령실의 입장 같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정당이란 건 국민의힘이란 건 여론의 지지를 먹고 사는 집단인데 네. 정책이나 뭐 이런 것도 없잖아요. 할 수 있는 힘들이 네. 정부가 아니니까. 자 그러면 뭐가 있겠어요?
관심이 있는 곳에 수요가 생기잖아요. 그 포인트를 짚는 거죠. 네. 마이크 파워를 제가 보기에 한동훈 대표가 갖는 과정이라 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은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네. 이게 점점 더 확장 가면 저는 이번에 금요일 날로 예정된 만찬까지도 저는 이게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 2, 3일 내에 네. 이런 갈등들이 조율돼야만 금요일 만찬도 가능하지 잘못하면 이거 추석 이후로 갈 수도 있다라는 저는 우려가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조금 초기 확전을 자제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지금 이게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는 양상이 좀 보인다. 당장 금요일에 사실 새 지도부랑 윤 대통령 같이 만찬을 하기로 했죠. 근데 이것도 좀 우려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셔서